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조금 더 빠르게 속도 내서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모자의 난이라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다가 0.1%대로 끝나버린 그런 네.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32만 3천 원, 그리고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 아주 찝찝하고 불안한 수익이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나의 그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요. 50이라는 무게 때문에 좀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가격이라고 하고요. 방송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50% 좀 과감하게 들어가긴 하셨네요. 이제 매수하시고 올해 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슈와 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목표가 40만 원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약품과 관련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이거 가지고 갈까요? 팔까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선배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수요일의 컨셉이죠. 그죠. 단기적인 방향으로는 일단 저는 매도 안내드립니다. 좋습니다. 매도. 짧게는 매도고요. 중장기로 보셨을 때 최병일 전문가님? 저는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수요일에 이런 확실하죠. 재미가 네.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아, 그 다음에 고려거란 전쟁. 예. 네. 고려거란 전쟁 보니까 사극이 재밌어서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고 이방원 재밌었지. 그거를 네. 주제로 한 그리고 최근에 또 보고 있는 게 눈물의 여왕 이야기. 그래가지고 네.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는 약간 재벌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가면 또 이방원 왕자의 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되게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그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생긴다 보다 보는 게 또 그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한미약품도.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한미약품이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온 게 모자의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고려 거란 정쟁 시기에 보면은 또 천추태후 해가지고 이제 또 이 목종과의 약간의 또 이게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또 딥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길게 복잡한데. 멀리 가네요. 끌어들여야 될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차기 황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이 한미약품의 모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약간의 의결권 싸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뭐 한미약품이 실적이 워낙에 뛰어난 부분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레이딩적인 부분, 매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어디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BNC 같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진단키트 쪽이 일제히 또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진시스템이나 혹은 시젠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상승이 나온 건 당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큐라치처럼 혹은 이제 무언가 좀 일본 쪽에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이슈되는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좋은 반응들로 급등이 나왔었지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구간이지 당장에 무언가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는 지금은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모자의 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언가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뭐 당장에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시고 향후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 때 접근을 하셔서는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34만 원, 단기 1차 매물 구간 안내 드리고 손절가는 31만 9천 원 안내 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오래 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잠깐 다른 데 갔다 오셔서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보겠습니다. 보유네요. 네. 저도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올해 유망 종목이 작년 12월 때 해서 12월 초에 한미약품에서 1월 3일까지 37만 7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1월 15일 날 경영권이 붙으면서 하루에 5% 빠져 급락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 다음날. 네. 이 거래가 많이 실렸다는 것은 이제 그 기존에 매집하던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가 실리면 빠졌으니까. 그러면 거래 실리고 주가가 여기서 바로 35만 이상으로 갔다면 오히려 이걸 보고 경영권 다툼을 보고 오히려 더 매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실린 단가 평균 내려갔으니까 팔았다는 거죠. 밑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가 있던. 그래서 이게 현재는 뭐 경영권 다툼이 모녀하고 장차남하고 이 0.5% 차이거든요. 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자문사도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 28일 추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봐야 돼. 이것은 결국은 이제 끝납니다. 추첨 끝나고 나면. 일단락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오시아 홀딩스가 제일 위에 있고 한미사이언스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오시아를 갖고 있는 뭐 모녀 쪽이 실제로 경영권은 오시아하고 행사할 걸 보여서 이제 그럼 지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비중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이익인데 항상 비중이 50% 이렇게 높을 때는 절반 정도는 여차하면 본전에 매도하고 네. 다시 나중에 지dim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김현중 의원의 말씀대로 하시고 길게 보면 이 종목은 수렴을 하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 월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봉 주고 양봉을 한 번만 뜨면 오히려 따라가야 됩니다. 추세가 장기적으로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월봉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음봉으로 끝나면 29일 날 종가로 시가가 음봉으로 끝난 다음 달에 양봉이 뜨면 이것은 팔 때가 보유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 고점이 50만 원인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39만 40만 원인데 그래서 요거는 돌파하지 못하지 요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39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저는 42만 원 정도를 목표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29만 원 뭐 30만 이하는 안 갔으니까 결국은 29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장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반씩 하시면 되겠네요. 반은 단기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대로, 반은 최병훈 전문가님의 전략대로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받기 전에는 저 50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는 단기 25, 장기 25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한미약품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 단기 관점이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리 후 재접근 관점입니다. 목표가 34만 원, 손절가 31만 9천 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 월봉 보시면서 기술적인 또 해석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29만 5천 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에 대한 두 분의 진단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모자의 난을 넘어서 이제 화장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다코드님께서 실리콘2 올려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9,800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뭐 K뷰티 이러면서 뭐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흐름도 11%나 네. 전략 후강으로 쫙 우상향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더 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화장품이라서요, 전문가님 좀 약간 껄쩍지근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화장품이어도 뭐 결론적으로 실적 좋으면은 잘 가는구나의 좋은 예죠.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데 네. 뭐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의 화장품을 해외 쪽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쪽이고 해외 국가들 한 150개 국가에 이제 유통 라인을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또 뭐 캐나다라든지 혹은 뭐 동남아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 라인을 뚫어놓으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그냥 그대로 쭉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계속 쭉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최근에 좀 반응이 나와줬거든요. 고점 박스권 구간을 뚫어주는 흐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타고 신고가를 그릴 만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화장품이나 혹은 뭐 의료기기 이러한 쪽들 보게 되면 실적 좋으면은 그냥 쭉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수익 극대화만 노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실리콘투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실리콘투는 항상 이제 또 제가 많이 강조드리지만 신고가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신고가에 도달을 했고 신고가에 도달한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수익 중인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 주셔야겠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더 반응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어느 구간 정도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수익 챙겨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어줄 때 추세 타고 가주면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좀 물량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 예를 들면 뭐 저점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음봉이 나타나면서 물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굉장히 또 이제 윗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이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든지 그러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 될 거니까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고 수익 극대화 노리시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되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정리하셔가지고 최종 수익 확정 지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를 굳이 나눠가면서 할 건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것만 계속 잘 보면서 차익 실현 물량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추세를 계속 좀 타고 가줄 것 같으니까 이 추세를 좀 즐기시다가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분별로 목표가를 따로 지정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기록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수익 극대화 전략 분할 매도로서 분할 익절로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5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9,000원대 찍고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앞으로 이 수익을 어디서 챙기면 좋을지 목표가와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업은 지금 조선주는 팔 때가 아니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기업 배울 수 있었고, 저 PBR주도 있었고 해서 드디어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도 이제 개선되고 내년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는 가고 저는 늘 조선주는 2007년도부터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멘텀 정도 보면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월달. 그리고 기간도 우측하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량을 이렇게 보면 2월 26일에 130만, 300만, 200만, 900만, 900만 들어왔는데 이 주식은 8억 8천만 주입니다. 주식 수가. 엄청나요. 8억 8천만 주니까 거래도 1,000만 주씩 거래되고 이 만 원짜리 이하가 지금 시가총액 7조 7,500억인데 한 11조, 12조 정도는 적정 주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정도, 7천억이 26년도 1조 1000억인데 26년도 가지 않고 내년까지 보면 이게 한 15배 정도면 13조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26년도 보면 뭐 12조 정도 가도 얼마 안 되니까 10배밖에 안 되니까 적정 주가로 보면 그래서 1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가 여기서 많이 실렸기 때문에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거래가 폭발하고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잘. 그럼 여기서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8,300원입니다. 8,300원 지지 주고 다시 오히려 9,400 이렇게 올라가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조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분이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샀다면 여기서 네.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요. 전체 시장 흐름도 알고 차트까지 아는 2월 27일이라는지 보고 그 다음 했으면 2월 달에 이미 변력표를 알고 조선주도 저피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하고 딱 시점에 샀으니까 정확한 시점에 보시면 산 거 주봉사 22평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은 기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에 물론 이런 차트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그 모멘텀이 저 PBR이라고 그런 외국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렇게 거래가 한번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8,000원 이상 안착하게 되면 연봉주다 양봉으로 이제 주봉이 양봉으로 딱 뜨게 되면 연봉주다 뜨면 이것은 이렇게 시세가 그냥 올라갑니다. 돌파. 이거는 당연히 돌파겠죠. 그러면 한 13,500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손절감 잘 지키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제는 예쁘게 쳐다봐도 되는 때라고 하시네요. 네. 8,300원 지지하고 반등 시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13,500원까지 목표가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김동현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제가 아는 그 김동현은 아니겠죠. 자, 텔레칩스가 되겠는데요. 네. 자, 지금 27,700원에 5%인데 이분은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셔가지고 32,000원에 5% 정도 팔았고 이제 나머지 5%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장기 이평선에 아주 살짝 닿았어요. 거의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사가지고 오늘 그냥 바로 다음날 급등해버리는 음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매매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평선에서 계속 사모은다, 매집한다고 하시는데 괜찮은 전략인 건지 궁금합니다. 정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텔레칩스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성장을 해 나갈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팹리스 기업이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주요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제 또 자회사가 하만이 있잖아요. 전장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만이 지금 이제 또 콘티넨탈이라고 하는 이제 또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런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텔레칩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텔레칩스가 이제 CES에서 굉장히 또 이제 이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찌됐든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기술력이 높은 부분이 요구가 될 것이고 텔레칩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텔레칩스가 지금 이 현재 상태의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이 계속해서 예상이 된다.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뭐 2027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꾸준하게 기대될 만한 이슈를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제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121선 말씀을 주신 게 항상 이제 이 121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안 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부분을 계속 타고 가니까 결국에는 저점 부근에서만 사면은
수익을 좀 쉽게 주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121선 매매 전략은 사실 텔레칩스가 더 이상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기업이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7,700원 정도 저가에서 좀 잘 잡으셨으니까 121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또 굉장히 매매가 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탈하면은 정리해버리고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이 박스권 고점까지 수익 극대화를 노리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매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건 것 같아요. 텔레칩스가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텔레칩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한동안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박스권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박스권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윗골이 혹은 음봉이 나오면서 물량을 다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텔레칩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 구간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횡보를 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횡보를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좋은 이슈가 많은 종목이라서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신 매매 전략대로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하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뭐 지금 저가에 잘 잡아 놓으셨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추세 좀 돌려놓는지 그리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보시면서 홀딩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김동현님께서는 35,000원 목표가 그리고 박스권이 계속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맥한더보이님께서 오리온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95,000원 매수가고요. 15% 담으셨습니다.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급락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요 내려온 다음에 그래도 본업도 괜찮고 앞으로 좀 지지권하고 지지하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리온입니다. 이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인수가 계속해서 좀 악재로 주가를 누르는 걸까요? 일단 투자는 전략 매도견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업이 괜찮다. 본업이 안 괜찮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파는데 지금 초코파이 잘 팔리지 않아요. 애들도 안 태어났는데 초코파이 팔린다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치킨도 안 팔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치킨 회사, 오리온, 식품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외식업체, 패밀리 리스토랑 운영하는 거의 다 망하잖아요. 큰 흐름을 보면 주식 투자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때문에 1월 16일 날 레고캠 바이오 인수한다고 해서 폭락했어요. 오리온이란 것은 그 전에 이제 10년 전에 소비할 때 2010년도 중국 할 때 그때 중국 진짜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그때 바이오를 사야죠. 지금 경영자가 오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신약 개발 시작한 바이오 시대 시작된 2010년도예요. 그 저는 2010년 저도 11년도 HLB를 HLB 이제 LSK 투자할 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이제 와서 오리온이 한다는 건 본업이 앞으로 위기가 온다는 거죠. 뭔가 들어가야 돼, 성장 산업을. 그래서 투자하는 거니까 본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액이 계속 2조 3천억, 2조 8천억, 뭐 2조 9천억, 3조 이렇게 늘지 않아요, 거의. 이익은 안정적으로 뭐 3천억, 5천억 냅니다. 어느 정도 계속 팔리니까. 그런다고 성장을 10% 두 자릿수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엔 더 심하죠. 또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초코파이는 덜 먹잖아요. 이렇게 애들도 덜 태어나니까. 그래서 특히 중국이 지금 고령화 심각하게 들어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글로벌 다 이제 동남아도 이제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오리온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천 손해인데 전량 파시고, 뭐 바이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본업을 못하는데 파셔야죠.
네, 전략 매도입니다. 네, 오리온은 본업이 좀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보다는 네. 성장성 부분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오리온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매도 빠르게 하시면서 손실을 좀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유튜브 바람과 함께 까지만 써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아진에스텍 덕분에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진에스텍도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김영일 전문가가 이 종목이 약간 빌빌될 때, 1월 10일쯤이었습니다. 이때 히든카드로 11,000원대 초반에서 사자 이렇게 했었고, 네. 수익률이 30% 가깝게 났었던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수익을 보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왕 그런 김에 이번 주에도 사실 전문가님 계속 로봇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게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로봇은 제가 또 이제 할 말이 많잖아요. 네. 저번 주 이 시간에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또 이제 로보스타였고 맞아요. 사실 또 최근에 제가 많이 밀고 있는 종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어떤 종목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쪽은 삼성가 로봇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렌시스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뭐 아진 엑스텍이라든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뭐 협동 로봇, 뭐 그다음에 감속기, 뭐 자율주행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청소기 서비스 로봇 이러한 쪽들로 해가지고 섹터군이 나뉘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삼성이냐 LG냐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거는 삼성 쪽에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한 아진엑스텍이나 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또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로보스타도 성공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LG가 또 이 LG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결론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구간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요때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보게 되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수급 유입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있겠다. 두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최근의 흐름은 앞선 구간의 물량을 다 삼켜낼 수 있을 만큼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전혀 보고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사실. 오히려 아진에스텍이나 로보스타나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지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차라리 저번 주에 그냥 로보스타를 매수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도? 잠깐 보고 올까요? 그러면은 로보스타가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한 34,000원대에 안내를 드렸었네요. 아직 그래서 안 사셨으니까. 네, 지금 한 5% 정도의 수익권일 텐데 사실 흐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좋아요. 아직까지 최근에 물량 그대로 다 살아 있었고 추세도 지금 그대로 타고 가고 있는 구간이라 여전히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매수가는 좀 지나갔다라는 느낌이고 이제는 그냥 한 4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생각이어서 뭐 그렇게 또 이제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접근하시다면 저는 오히려 로보스타 쪽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주들은 어쨌든 이미 이제 한 바퀴 돈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삼성 쪽 로봇 쪽들이 한 바퀴 돈 거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삼성 쪽들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로봇주 중에 또 많이 이 저가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와 있지 않고 시장의 관심도가 크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젠 로봇도 삼성과 LG가 가 있군요. 자, 어쨌든 삼성과 로봇이 좀 더 긍정적이고 수익률 측면에서 로보스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VOD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다음 종목은요. 앞서서 우리 한미약품 살펴봤었는데 또 한미. 한미사이언스로 예. 다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J님께서 한미사이언스 4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25% 담고 계셔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고 역시나 경영권 분쟁에 대한 테마로 접근을 하셨는데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39,700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길게 가져가 볼까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권 다툼을 한다는 것은 네. 주주 입장,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은 지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지분 살려고 내가 이 사람 자체 서로 주식을 사게 되면 올라가잖아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 회사는 돈이 없어가지고 상속세를 5,400원 못 내가지고 돈이 없어서 OCI를 끌어들였는데 네. OCI 7,700억 한미사이언스에서 투자해서 다시 그걸 2,500억 정도 가지고 또 그 미망인이 OCI 홀딩스 사고 그럼 결국 투자 받은 걸로 지분 판 걸로 이제 이렇게 사이언스 갖고 있는 지분 판 걸로 해서 저걸로 상속세 내는 건데 지분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장남도 그렇고 장녀 비슷한데 돈이 있어야 지분 싸움을 하는 거죠. 네. 상속세를 못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분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돼. 처음에 이 상한가 딱 가니까 무조건 일단은 투자자를 이제 테마주 하는 사람은 가면 일단 따라잡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생각이 드는 다음에 바로 갭 하락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지도 말고 이렇게 경영 상한가 간 주식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하지 않더라도 30% 갔다가 15% 빠지는데 이게 어제 샀던 사람 팔아먹은 거죠, 하루에. 소나기 작전처럼. 그렇죠. 그러면 45,000원 여기입니다. 45,000원 절대로 깨면 안 되는데 45,000원 깨진 그때 사니까 당연히 사자마자 내려오는 거죠.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 경영권 구조가 어떻게 될지 돈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말 기업이 좋은지부터 다 하고 해야지 그냥 가격만 보고 따라다니다 보면 돈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돈 따라다니는 게 가장 허송세월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 42,000원 반등한다면 네. 다행히 파시고요.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최근 저점이 37,000원 이거 깨지면 안 되니까 지금 다음 주 주총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잠깐 반등하면 생각에 파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주총이 좀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네. 네, 42,0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나노 신소재를 네. 제가 오늘 조금, 어제하고 오늘은 조금 내리는 것 같아서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조금 내리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매수를 잘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41,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나노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좀 길게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짧게 네네. 보시는 겁니까? 아니, 길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음봉 만들면서 4%나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네. 네. 어떠한 좀 변화점이 있을지 김용일 전문가께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단기, 장기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네.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또 전략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나노신 소재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CNT 도전제가 올해부터 또 이제 뭐 해외 쪽에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이제 일어나면서 올해 큰 성장이 예측되는 기업, 확실시되는 기업이 나노신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네. 최근에 한번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요때 저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목표가를 딱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15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15만 원 중반대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나노 신소재가 최근 수급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들어왔었지만 다음 매물 구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소화해 주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중반대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안내 드렸었고 결론적으로 딱 이 매물 구간을 맞고 차익 실현이 지금은 나와버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이클이 돈 거죠. 물량이 한번 들어왔고 그 물량을 토대로 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음 매물 구간 맞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두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나노 신소재가 무언가 좋은 이야기, 실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뚫어주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사실 살짝 아쉬운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매물대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 고점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힘이 들어왔어야 오늘 매수가 가능한 거였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맞고 떨어질 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살짝 아쉬움이었다.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었고 저라면 오히려 조금 더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12만 원 중반대 정도부터 다시 한번 좀 사모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방향성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21선이 13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13만 7천 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12만 원 중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차례 정리했다가 향후에 이 정도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장기로 보면은 이 종목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 12만 원 중반대, 후반대 정도 이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주시면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가에서 최대한 추가 매수 해주시면서 단가를 낮춰놓으셨다가 1차 목표가를 16만 원 정도로 두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했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리 후 재매수, 장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물량을 더 담아가지고 1차 목표가 다음 매물 구간까지 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나노 신소재는 올해부터 분명하게 외형 성장은 가능해 보이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매수 구간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또 대응을 굉장히 잘 하는 게 중요하고 1차 매물 구간 말씀드렸던 16만 원 정도 구간이 될 겁니다. 이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 전략하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전략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12만 원 후반대.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예, 그 후반대 매수해서 목표가 16만 원. 아, 네. 예. 해결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오늘의 히든카드 또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 전에 또 해외 증시 상황을 체크해 봐야겠죠. 네, 지금 유럽하고 미국은 다 지금 방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죠.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보고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 양 대륙 모두 다 이 파월 의장 입만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조금은 긴장이 되는 내일장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히든카드 꽉 붙잡고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그럼 히든카드 지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